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런 움직임들도 소위 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현역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나도 출마하겠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 장 소장님, 뭐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평을에 예. 보면은요, 강병원 이게 비명계, 김우영 이제 친명계, 뭐 홍영표 이분 비명, 유길종 이런 분들이 이제 네네. 비명계 인사들이 이렇게 의원을 하고 있는 곳에 친명계 인사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네. 특히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 편인 윤영찬 의원 거기에 이제 친명계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도전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 이제 내년에 공천을 할 때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1대1로만 붙여주면은 다수의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친명이면은 당원들이 나를 뽑아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총선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공천심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무를 다 처리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비명계 인사 1명이랑 친명계 인사 2명, 3명하고 이렇게 경선을 붙여요. 그럼 친명계표는 갈라지잖아요. 그럼 비명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유리하게 룰 세팅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충분히. 근데 우리 저 비명계 저 사람을 꼭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경쟁력 없다고 커탈락시키고 비명계 후보 1명, 친명계 후보 1명을 이렇게 딱 1대1로 붙여요. 네. 그러면 다수의 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비명계에서는 의구심을 삼고 있는 거예요. 룰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시킬 것이다. 적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로 바꿔라. 그래야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네.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작은 차이를 넘어선 손잡고 가는 통합의 모습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거죠. 네. 비명계의 주장이 왜 틀려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전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예.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이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 결국은 친명계 박영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전 대덕구청장이죠. 박정현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친낙계 박영순 의원과 출마 지역이 좀 겹칩니다. 이제 도전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박정현 최고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임명하지 말아라 했는데 강행했죠. 이런 일이 앞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 주장처럼 박정현 최고위원이 그럼 아예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장 소장 말씀하실 때도 좀 웃기도 했는데요. 네. 참 구차하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비명계 지역구에는 공천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명계 지역구에는 그럼 공천 경선 같은 거 안 치러요? 그럼 바로 그냥 낙하산으로 그냥 단수 공천으로 다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장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원외 인사가 내 지역구로 왔는데 그 사람이 껄끄럽고 부담스러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로 넌 가라, 여기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친명계 인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 경선 붙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과도한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비명계는 다 공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수도권에 한번 비명계 보십시오. 지금 당내 3선 이상들이 주로 비명계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3선, 4선, 5선이에요. 그 의원들 이제 국회의원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3선 이상 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왔던 판에 그럼 자기는 지역구 관리 안 합니까? 지역구 조직 관리 그동안에 탄탄하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정치 신인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막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못 견딜 것 같아. 나오지도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너무 어거지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장 소장께서 잘 지적하셨지만요. 여러 가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또 당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뭐 공천 룰 세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친명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네. 또 심사할 때 더 경쟁력 있는 친명계 후보들을 그 비명계 후보가 붙이는 과정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다. 예. 지금 누군가 나한테 도전장 내미는 것 가지고 3선 이상 의원들이 막 주는 소리 하는 거는 그건 나 공천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요. 제가 볼 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 공천하고 그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로 들어와 있던 의원들 많아요. 같은 방식으로 원내 다 진입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진짜 앓는 소리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총선 기획준비단 출범을 놓고 여야 모두 앞으로 좀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